중앙시장에 계신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 도민 여러분들, 이 홍준표 후보를 큰 박수로 태극기를 흔들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서울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안보의 나라, 튼튼한 나라, 고급은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가 많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놓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홍준표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기호 2번 서울인 대통령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 우리의 가족과 이 강원도 그리고 원주를 지켜줄 후보, 당당한 후보 서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위대한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서민 홍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김진태 의원이 있는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안철수로 대결로 보지만은 이번 주 지나가면 홍준표 문재인 대결 구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5월 9일 대선은 이 나라 체제 선택을 위한 전쟁입니다. 여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과연 좌파 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보수 우파 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그 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가 정말 70년 만에 이렇게 위기인 적이 없습니다. 동해에는 칼빈슨 호가 일본 함대 2대를 거느리고 훈련하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소만 국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소련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북쪽 국경지대로. 또 중국에는 북중 국경지대에 15만의 병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해안에는 중국 함대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호위기가 중국 전투기가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 휴전이 된 이래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화약고로 등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신은
매 시간마다 한반도의 위급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언론이나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걸 보도를 안 하거나 단편적인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때문입니다. 좌파가 집권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보 위기가 오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당을 군소정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는 게 홍준표 지지율을 발표를 하면서 제가 3월 18일 날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했어요. 3월 18일도 8%고 지금도 8%입니다.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나는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자유한국당은 이 땅을 건국하고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그리고 와이엇을 통해서 민주화까지 한 그런 정당입니다. 이 땅에 보수 정당의 뿌리가 이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을 군소정당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지지율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나는 그 뭐 여론조사는 안 믿고 선거를 하는데 예컨대 2004년도 내 동대문에 출마를 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탄핵의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내일 모레 선거를 시작하는데 16일 전에 16일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홍준표 16%, 열린우리당 후보 48% 이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선거운동을 안 나갔습니다. 선거운동 시작하고 6일 동안 내 사무실에 앉아 문 걸어 잠그고 바닥만 뒀어요. 나가본들 그거 떨어질 거 뻔한데 내가 웬 말라고 고생하냐 그랬는데 선거운동 시작하고 6일이 지나니까 우리 시의원하고 구의원들이 쫓아와가지고 밑바닥이 좀 털리다. 그러니까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내 나가가지고 6일 동안 선거운동 하는 동 마는 동하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난 뒤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약 8% 지는 거로 나와 있어요. 서울 강북에는 1, 2% 가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서울 강북 선거는. 그런데 8% 지는 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6시에 그것만 보고 에이 나 이제 보따리 싸가 집에 가자 막. 그 집에 와서 한참 밥 먹고 우리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9시쯤 되니까 우리 시의원들하고 쫙쫙 됐다 이거야. 그게 뭔 소리고? 이런 물어보니까 가보자 이거야. 가보니까 부재자 투표 개표를 1300표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기게 300표를 이겼어요. 이 부재자 투표가 제로가 나와도 이긴 게임이야. 아니 그래 내가 그 밑에 우리 그 지구당 밑에 그 소주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한 11시 돼서 올라오니까 그 모 방송사 카메라가 와 있어요. 그 인터뷰 좀 하자고.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서 시절이 카메라를 차버렸어요. 이 도둑놈 새끼들 다 도망가 나가라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말하자면 16일 만에 34%가 움직였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숨은 민심을 못 본 거죠. 숨은 민심을.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선거에 나가도 대한민국 여론조사를 보고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결국 민주당은 지금요, 결국 이게 막바지 가면 좌우 대결로 봅니다. 내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도 막바지 가면 이 좌우 대결로 봅니다. 자기들하고 어제 안철수 토론하는 거 봤죠? 그 초등학교생, 초등생 출신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정 부리고 어린애처럼 말이야 신경질 내고 투정 부리고 말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안철수 문재인 후보 둘이 토론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대통령을 하려면 통치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뚜렷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뚜렷한 안보관이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지키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소식이 있어요. 이 나라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 토론 한번 보십시오. 어제 토론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토론을 꼭 해야 되냐. 지금 나라가 이래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키겠느냐. 국민이 이래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주겠느냐. 이걸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45년 전에 있었던 내 친구가 한 그거 내가 좀 안 말리고 안 도와줬다고 이상하게 덮으시오. 그것도 또 내 책에 12년 전에 써가지고 내 국민 앞에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어요. 12년 전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내 모 후보 둘이가 나한테 질문 안 하겠다냐.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들 질문 안 해주면 시간 소비할 거 없고 가만히 있다가 내 말만 하면 되거든. 그들 앞에 내 말만 하면 되거든. 대통령! 앞으로 토론이 3번 더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이야.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인데 그 괜히 나와가지고 찐덕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예민히 샀는데 내 안 물어주는 게 나는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충분히 내가 국민 앞에 말할 시간이 많아지거든. 그 다음 토론 때도 내 안철수 후보한테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맞아요. 뭐 보니까 꼭 어린애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그러니까 내 문재인 후보는 좀 물어봐야 되는 게 이분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받을 때 당신 뭐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500만 달러는 사위인 영철호 하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갔다. 100만 달러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직접 받아갔다. 또 40만 달러는 따님인 노정년 씨가 직접 받아갔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거 불기소 처분됐다 이거야. 그래 불기소 됐지. 받아간 사람 그 받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으면 검찰 공소장이 불기소입니다.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받아간 사실이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안 받았대요. 그런데 그만 생각하니까 그럼 박근혜를 미워할 수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돈 한 푼 받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문재인 후보 논리대로 한다면 박 대통령이 1원도 안 받았어. 1원도 안 받았는데 파면되고 구속됐어. 그런데 자기는 앉아서 대통령이 직접 안 받았다. 돈을 직접 받고 안 받아야지 죄가 됩니까? 가족들 돈
그 가족들한테 돈 주러 가면 제가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탄핵 때 검찰 수사하고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받은 거는 최순실이한테 5몇 불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원래 저 사건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재단입니다. 말하자면 K스포츠고 뭐 미르재단이고 재단에 준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벌들이 재단에 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 취급죄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덮어 씌워 가지고 그래 놨는데 결국은 정치 투쟁에서 진 겁니다. 좌파와의 정치 투쟁에서 진 것이다. 나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억울함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면 5월 9일 누굴 뽑아봐야 됩니까? 홍준표! 정말 걱정스러운 게 이 나라 장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휴전선이 생긴 이래 70년 만에 한반도가 세계 화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지키겠다 그렇게 공략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고 난 뒤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협상하겠다. 그래서 북핵을 제거하겠다. 참 어이가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북에 갔을 때는 그럼 핵 개발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라고 이야기 안 하고? 갔다 왔는데 핵 제거 됐습니까? 해가 좌파정부 10년 동안 70억 달러를 퍼주는 바람에 핵을 만든 겁니다. 핵을 만들려면 1억에서 3억 달러 듭니다.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그 돈이 북한에 있습니까? 좌파 정부에서 70억 달러를 퍼주니까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좌파우파 좌우 대결 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게 5월 초순 되면 좌우 대결 양상이 극명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 기울어진 운동자, 좌측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 사회 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좌측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 사회, 기울어진 여론조사, 기울어진 언론 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홍준표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을 통상으로 40대 20으로 봅니다. 보수 40, 진보 40, 그 다음에 중도 20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선거 구도는 좌파에서 세 사람이 나왔어요. 자, 친북 좌파, 그 다음에 위장보수 친북 좌파, 그 두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 골수 좌파 5번. 그래서 1, 3, 5번 소위 좌파 성향의 후보들이 세 사람이 나왔어요. 우파에서 나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결국은 우리 쪽에 다 올 거고, 결국은 그 우파는 사실 큰 물줄기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좌파 세 사람하고 우파 한 사람 붙는데 우리 보수 우파들이 못 이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이제는 자신을 갖고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자신을 갖고 투표장에 가면 무조건 이번 선거는 보수 우파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바람에 주요 후보가 97년도도 우리가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됐어요. 이인재 후보 나오고 이해창 후보 나오고 DJ 나가고 그래 분열이 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좌파들이 분열을 했어요. 좌파들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구도는 5월 9일 가면 보수 우파들이 자신있게 투표장 가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선거는 35% 게임입니다. 87년도 1로 상임위 붙었을 때 37%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도 3자 구도로 가면 4자, 5자 구도인데 딱 3자 구도입니다. 3자 구도 1, 3번, 2번 이 3자 구도인데 좌파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김진태 의원 끝까지 좀 열심히 해주소. 자, 제가 안보 대통령 되겠다고 했어요. 강원도가 가장 안보에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처럼 김정은이 눈치 보고 또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대통령 안 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강당과 결기가 있습니다. 홍준표가 강당과 결기 하나로 6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배짱이 내가 제일 좋을 거예요. 배심도 내가 제일 좋을 거예요. 싸움을 붙어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나 여기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민주노총하고 3년을 싸워 이겨가지고 87년 이래로 민주노총한테 이긴 정치인은 홍준표가 유일합니다. 또 무상급식 문제로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가지고 1년 싸워가지고 내 정교조 교육감 굴복을 시켰어요. 정교조도 내가 이겨먹은 사람이에요. 홍준표가 집권하면 일단에 첫째 종북 좌파에 박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성기종노조 그건 내 손보겠습니다. 일단에 초중고등학생들 좌파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종북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정교조 내 손보겠습니다. 이 세 세력은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금기사항입니다. 스스로 말 안 합니다. 겁이 나니까. 그런데 저는 공개적으로 이 세 세력하고 싸워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겨왔습니다. 나라 집권을 하면 반드시 이 세력은 손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서민 대통령 후보를 내걸었습니다. 서민 대통령 후보를 내걸은 것은 통상적으로 서민이란 말은 지금 좌파 용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파 적통 후보가 서민이라는 걸 걸은 것은 제 아버지가 저는 무학입니다. 제 아버님이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무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41에 저희 어머님이 39에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저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버님은 61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40년 전이죠. 무학입니다. 막노동으로 생활을 했어요. 마지막 직업이 울산 현대조선소에 야간 경비원을 했는데 일단 그때 800원 받았습니다. 일단 74년도 저희 어머님은 속칭 말하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몰라요. 문명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자취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대구로 올라오면
내가 꼭 밖에 나갈 때 손바닥에 버스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걸 모르니까 돌아오실 때 7번이면 7번 이 버스 번호 보고 오시라고 그래 해줬는데,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민들의 예환을 내가 밑바닥부터 내가 겪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서민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서민들의 꿈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내 자식 잘 되기. 내 대에는 이래 못 살고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게 다 서민의 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두 번째, 내 집 갖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7살 때 고향 떠난 이래에 35살 때 30살 때 결혼해서 35에 집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서민 대통령을 한번 내걸었습니다. 이 땅에 70%에 달하는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민 대통령! 서민 대통령!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의 아들, 까만 눈을 둔 그 엄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맞습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저는 천민이죠. 옛날 같으면 천민이죠. 그런데 이 땅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무지렁이 살은 그 부모를 둔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다. 12월 9일날 여러분 모두 5월 9일 난 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게 깜빡한 게 내가 보궐선거 전무입니다. 동대문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입성을 했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도지사 됐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보궐선거로 내 꼭 안돼 보겠습니다. 보궐 대통령! 고맙습니다. 그 가족, 우리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우리는 잘 취급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SNS 를 통해 가지고 또 밑바닥 민심을 통해서 좀 여러 군데 전달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을 100명한테만 전달하면 신문 안 봐도 돼요. 맞습니다. 꼭 그래가지고 5월 9일날 투표장 가서 이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 자, 오늘 주말이고 하고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사면 묻는다는데 사면은 유죄가 돼야 하는 겁니다. 무죄 같으면 사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제 좌파한테 정권 줘서는 안 됩니다. 말아가기 때롭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9일날 80% 이상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홍준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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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우리 자유한국당 제5회기대상 관계자님들이